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시작되다를 발표하겠습니다. 제국주의의 등장부터 제국주의 열강의 경쟁, 열강의 식민지 침탈을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국주의의 등장입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9세기에는 산업혁명과 더불어 자연과학과 기술이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산업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19세기 후반 서양에서는 자본주의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서양의 열강들은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싼 값의 원료를 사올 곳과 상품을 판매할 곳을 확보하고 국내에 남아도는 자본을 투자할 곳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열강이란 국제 문제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강한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약소국들을 침략해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값싼 원료 공급지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팽창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이렇게 제국주의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략하는 수단 등을 통해서 정치, 경제적인 지배권을 확대하려는 정책 및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을 지칭합니다. 제국주의가 등장하고 제국주의 국가들은 약소국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회 진화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민족이 미개하여 식민지로 삼아 문명화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이며 식민지인에게 베푸는 은혜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회 진화론을 주장하며 식민지 침략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이것들은 제국주의 사회에 대한 풍자화입니다. 먼저 이 그림은 세실 로즈 풍자화인데요. 세실 로즈는 영국의 정치인, 기업인, 대영 제국령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 식민지의 전 총리였습니다. 세실 로즈는 활발한 아프리카 개척 사업으로 조국인 영국의 많은 식민지와 부를 안겨다 주었으며 영국 국내에서는 애국주의의 상징이었고 동시에 유명한 자선사업가로 당대 가장 존경받는 위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제국주의의 열렬한 신봉자였는데 이 그림은 로즈가 한쪽 발은 케이프에 다른 쪽 발은 카이로를 받고 있는 풍자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이 묘사하는 것은 영국과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입니다. 빨간 외투를 입은 이는 영국인을 대표하고 줄무늬 바지를 입은 이는 미국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화가는 영국과 미국이 미개한 후진국들을 개화시키는 과정으로 19세기 말 제국주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진국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투정하고 있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묵묵히 문명화된 세계로 이들을 이끌어간다는 내용의 그림입니다. 사실은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식민지 원주민을 학살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국주의 열강의 경쟁입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제국주의 국가 간 식민지 획득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릴 만큼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삼시 정책을 추진하여 아프리카를 북에서 남으로 점령해 갔습니다. 프랑스는 알제리를 거점으로 사하라, 사막에서 마다가스카르에 이르는 횡단 정책을 추진하여 영국과 경쟁하였습니다. 뒤늦게 식민지 경쟁에 뛰어든 독일은 수리비 정책을 통해 발칸 지역과 서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삼시 정책은 영국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이집트의 카이로, 인도의 콜카타를 연결하여 추진한 제국주의 정책으로 세 도시 이름의 앞 글자가 모두 쓰여서 삼시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삼비 정책은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철도 부설과 그 주변의 이권 개발을 목표로 한 정책입니다. 그 주요 지점의 머리 글자가 모두 비이므로 삼비 정책이라 불립니다. 세 번째로 열강의 아시아와 태평양 침탈입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은 제국주의가 등장하기 전부터 차와 향신료를 찾아 유럽 상인들이 몰려들었던 곳입니다. 19세기에 들어서자 유럽 각국은 단순한 상업 활동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아시아를 지배하려 하였습니다. 제국주의 열강은 인구가 많아 매력적인 시장이었던 중국에 진출하여 이권을 빼앗고 내정에 간섭하였습니다. 17세기경 인도에 진출한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인도를 지배하다가
19세기 후반부터는 총독을 파견하여 직접 통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 반도로 세력을 확장하였고 네덜란드도 인도네시아 대부분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동남아시아로 진출한 서양 열강은 이 지역에서 고무, 사탕수수 등의 작물을 재배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제국주의 열강은 태평양의 여러 섬에도 진출하였습니다. 영국은 18세기 후반부터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지배하였습니다. 독일은 마셜 제도, 캐롤라인 제도 등을 차지하였고 미국은 필리핀과 괌, 하와이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렇게 20세기 초에는 아시아와 태평양의 대부분 지역이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분할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아프리카 침탈입니다. 19세기 중반 이후에 탐험가들의 아프리카 탐사 활동으로 아프리카에 막대한 지하 지원이 있고 시장 잠재력이 크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아프리카 내륙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국주의 열강은 벨기에의 콩고 사유지 선언, 콩고는 벨기에의 식민지라는 선언을 계기로 열린 베를린 회의에서 아프리카 분할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로써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이 공식화되어 식민지 획득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아프리카로 진출한 영국은 아집트의 카이로와 남쪽의 케이프타운을 잇는 종간 정책을 추진하였고 프랑스는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동서로 연결하는 횡단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종단 정책은 횡단 정책을 추진하는 프랑스와 파쇼다에서 충돌하였습니다. 이것을 파쇼다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식민지 쟁탈전에 나섰고 독일은 모로코를 둘러싸고 프랑스와 대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으로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대부분이 열강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